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컴퓨터 메모리 안에서 지난 3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메모리 익스플로잇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자기 자신의 메모리를 너무 순진하게 믿어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은 바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멀쩡하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바꿔버린 웜에 대한 이야기죠. 이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인터넷의 그 순수했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상 모든 보안 전쟁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실 메모리가 오염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무려 1972년 보고서에도 등장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 이게 진짜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온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988년에 터진 모리스 웜입니다. 뭐랄까, 디지털 세상에 울려 퍼진 첫 총성 같은 거였죠. 이 모리스 웜이라는 녀석이 뭘 했냐면요. 핑걸드라는 서비스의 스택 기반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허점을 파고들어서 정말 순식간에 인터넷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C나 C++ 같은 당시 인터넷의 기반을 이루던 언어들이 메모리 안전성 면에서 얼마나 취약했는지가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오롯이 개발자에게만 있었다는 사실도요. 자, 모리스 웜 사건 이후로 공격자들은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공격자들의 첫 번째 필살기, 코드 주입의 시대입니다. 이게 거의 해킹의 정석처럼 굳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스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의 단기 기억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식당에서 접시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처럼 데이터를 잠시 저장해 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복귀 주소,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건데 이걸 바로 이 스택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쉘 코드는 또 뭘까요? 이건 공격에 사용되는 실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코드 조각인데 이 녀석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공격자한테 감염된 컴퓨터의 제어권, 즉 쉘을 넘겨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시대에는 이 실탄을 메모리에 그냥 냅다 꽂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고전적인 스택 스매싱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완전 범죄 계획 같아요. 첫째, 데이터 크기를 확인하는 허술한 공간, 즉 버퍼를 찾습니다. 둘째, 거기에 일부러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물이 넘치게 만들어요. 셋째, 그 넘쳐나는 데이터 속에 아까 말한 쉘코드라는 실탄을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단계, 프로그램의 이정표인 복귀 주소를 지워버리고 우리가 숨겨둔 쉘코드의 주소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쪽으로 가야 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공격자의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방어자들도 반격에 나섭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엄청난 방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요새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일단 첫 번째 방어 전략은 공격이 시도되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 나온 스택가드 같은 기술이 바로 그런 건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옛날 광부들이 탄광에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던 것처럼 스택에 카나리라는 이름의 작은 표식을 보초병처럼 세워두는 거예요. 만약 공격자가 메모리를 덮어쓰려고 하면 이 보초병이 먼저 죽겠죠? 그걸 보고 지금 공격당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한 두 개의 거대한 방어벽이 등장합니다. 바로 DEP와 ASLR이죠. 자, DEP는 뭐냐? 데이터만 있어야 할 공간에서는 절대 코드를 실행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공격자가 헬 코드를 심어봤자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ASLR은 더 교묘해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메모리 주소를 전부 무작위로 뒤섞어버립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목표물의 주소를 알 수가 없으니 어디로 총을 쏴야 할지 모르게 되는 셈이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는 성벽 자체를 강철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성문의 위치를 매일 밤마다 바꿔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두 막강한 기술 때문에 공격자들의 황금기였던 단순 코드 주입의 시대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공격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찾죠. 여기서 그들의 발상 전환이 시작됩니다. 내 무기를 가져갈 수 없다고? 좋아. 그럼 네 무기를 쓰면 되지. 바로 이 생각이 앞으로 벌어질 공격 전략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코드 재사용 해킹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인데요. 공격자들이 더 이상 자기 코드를 몰래 집어넣을 수 없게 되니까 아예 그 프로그램 안에 원래부터 있던 코드 조각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걸 코드 재사용 공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리는 이래요. 공격자들은 프로그램 안에 원래 있는 코드들 중에서 쓸만한 작은 조각들, 이걸 가짓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찾아내요. 그리고는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이 가짓들을 정교하게 엮어서 자기가 원하는 악의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유가 정말 찰떡 같죠? 프로그램의 팔다리를 내 마음대로 조종해서 자기 자신을 때리게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기법의 대표 주자가 바로 ROP랑 JOP입니다. ROP는 함수가 끝날 때 쓰는 리턴 명령을 이용해서 코드 조각들을 징검다리 건너듯이 착착착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JOP는 점프, 말 그대로 다른 곳으로 펄쩍 뛰어넘는 명령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공격의 패러다임이 외부에서 뭔가를 주입하는 것에서 내부에 있는 것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현대 해킹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현재로 시간 여행을 해볼까요? 오늘날의 해킹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단 하나의 공격으론 어림도 없고요. 여러 개의 취약점을 마치 체인처럼 엮어서 공격하는 복잡한 다단계 습격 작전이 되었죠. 요즘 공격은 예전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마치 오션스 11처럼 정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죠. 첫 단계, 메모리 유출 버그를 이용해서 ASLR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지도를 확보합니다. 두 번째, 진짜 목표인 메인 취약점을 터뜨려서 일단 발을 들여놓죠. 세 번째, 샌드박스라는 감옥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스템의 심장부인 커널을 공격해서 모든 권한을 손에 넣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착착 맞아 떨어져야만 공격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전이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이죠. 단순한 칼 한 자루 들고 쳐들어오던 시대에서 이제는 온갖 첨단 장비로 무장한 특수부대가 작전을 펼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단순 주입은 복잡한 체인으로, 단일 취약점은 다중 취약점으로 모든 게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지난 30년간의 전쟁을 요약한 전황판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공격이 나오면 방어가 나오고, 그 방어를 뚫는 새로운 공격이 나오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 그대로 보이죠. 쉘코드 주입을 막기 위해 실행 방지 기술이 나왔고, 그걸 피하려고 코드 재사용 공격이 등장했죠. 고정된 주소를 공격하니까 주소를 무작위로 섞어버리고, 이 모든 역사가 이 표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버그를 아예 없애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버그가 악용되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들자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 수십 년 된 C나 C++ 코드에 숨어있는 모든 버그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방어보다는 공격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공격은 단순한 스택 파괴에서 복잡한 연쇄 공격으로 진화했습니다. 둘째, 공격자들의 핵심 무기는 외부에서 가져온 주입 코드에서 내부에 이미 있던 재사용 코드로 바뀌었죠. 셋째, 그래서 방어 전략도 모든 벌레를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방어벽, DEP나 ASLR 같은 것들을 쳐서 공격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보안 기술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방어 기술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하드웨어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뚫기 어려운 철옹성이 되어가고 있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 완벽해 보이는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자들은 다음엔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들고 나올까요? 이 전쟁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아마 이 싸움은 컴퓨터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